저는 병원 청소부 이순재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씻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청소부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환자들이나 직원들이 오기 전이라 조용했죠. 걸레를 짜며 대리석 바닥을 닦는데 제가 이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또 그 할아버지네. 간호사 몇 명이 출근하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불쌍하긴 해. 그래도 요즘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에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늘 그랬습니다. 동정이나 무시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이순재 씨, 3층 화장실 청소 부탁드려요. 간호사장 김지영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2살인 김지영은 이 병원에서 꽤 오래 일했죠.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해서 직원들도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지영은 제가 대답하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원장실 쪽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올해도 최대 주주가 이사회에 참석 안 했다고? 정체가 대체 누군지.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지분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상하잖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그 최대 주주가 바로 저라는 걸 박태수 원장은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봐, 혹시 그 주주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병원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통화 내용을 더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기를 닦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벌써 5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청소부로 일하면서 병원의 실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해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괜히 관심 끌고 싶지 않거든요. 저 할아버지 맨날 혼자 앉아있네. 말도 별로 안 하고. 좀 외로워 보이긴 해. 그래도 일은 성실하게 하던데. 젊은 간호사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척하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어요.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편하거든요. 오후에는 병동 청소를 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어린 환자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보호자인 최은주 씨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죠.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금방 나을 거야. 최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1997년 IMF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저는 모든 걸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이 병원 설립에 투자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마지막 도박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투자가 이렇게 큰 지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순재 씨, 오늘 야근 가능하세요? 김지영 간호사장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을 더 깔끔하게 해놔야 하거든요. 김지영은 여전히 딱딱한 말투였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병원은 한산해졌습니다.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용했죠. 저는 혼자 복도를 닦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실 아무 때나 정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모를 때 보여주는 진실한 면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밤 10시쯤 되자 거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점검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닐 테니까요. 문득 입구 쪽 벽면에 걸린 병원 연역이 보였습니다. 2000년 설립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설립 자금의 대부분이 제가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려고 했죠. 계산대에서 젊은 알바생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병원에서 일하세요? 네, 청소일을 합니다. 힘드실 텐데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나이까지 일하셨거든요. 젊은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하루가 버틸만 했어요. 원룸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대리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은행 담당자였어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이사회 관련해서 서류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가보죠. 통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를 이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병원에서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죠. 이런 이중 생활이 때로는 피곤했어요. 잠들기 전에 창문 밖을 보니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져 있어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일도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겠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진 채로 말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또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이 비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 진심 어린 마음, 그런 것들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병원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이죠. 며칠 전부터 계속 과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1990년대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죠.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사업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들뜬 목소리로 보고를 하던 그 시절이 생생해요. 저도 그때는 야심이 많았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벌어보자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1997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이사님,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들도 모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없었고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아내가 울면서 물어보던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이 있었거든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걸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병원 사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인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병원을 새로 세우려고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재 씨, 병원 사업은 안정적이에요. 사람들이 아픈 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될 테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의료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투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운영은 전문가들이 하니까 걱정 마세요. 고민 끝에 남은 돈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도박이었죠. 그 돈마저 잃으면 진짜 끝이었거든요. 2000년에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힘들었어요. 병원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 경영진들이 이익만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환자들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환자 한 명당 수익을 더 올릴 방법을 찾아보자. 불필요한 검사라도 더 많이 시키면 매출이 늘어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회의에서 나온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꿈꾸던 병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2018년부터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병원의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68세의 나이에 청소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적응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진짜 모습, 직원들의 진심, 병원에 숨겨진 문제점들까지. 청소부라는 신분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박태수 원장의 행동이었어요. 겉으로는 환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병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었거든요. 최대 주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행이야. 이참에 지분을 더 확보해서 병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박태수 원장이 측근들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투자한 돈으로 세운 병원을 가로채려고 한다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어제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김 대리가 부탁한 서류 확인 때문이었죠. 의사님, 병원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신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김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런데 경영진들은 잘하고 있나요? 사실 최근에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긴 해요. 원장이 지분 구조에 대해서 자주 문의를 하거든요. 역시 박태수 원장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를 닦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들 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좀 치워주세요. 젊은 간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제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걸 몰랐어요. 여보, 이제 좀 쉬면 안 될까요? 나이도 많은데.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일해볼게.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죠.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줄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비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느꼈어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병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되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언젠가는 그 변화들이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는데 계산할 돈이 부족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1,000원 정도 모자랐는데 할머니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돈을 깜빡하고. 괜찮으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알바생은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가방을 뒤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게요. 할머니 옆으로 가서 1,000원을 내밀었죠.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평상시처럼 청소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수근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최은주 씨 아들 병원비가 얼마나 된다는데?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최은주 씨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던 분이죠. 8살 된 아들이 맹장염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생겨서 입원이 길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병동을 지나가는데 최은주 씨가 원무과 직원과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최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을 해주셔야. 아이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퇴원을 해요? 제발 조금만 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니. 이런 상황이야말로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은밀히 원무과로 갔습니다. 직원이 없을 때를 노려서 말이죠. 실례합니다. 간무과 계장인 이미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청소부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최은주 씨 병원비 말인데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계속 연기를 요청하시는데 저희도 규정상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됩니까? 이미영 계장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청소부가 무슨 돈이 있다는 거냐는 표정이었죠. 아저씨, 농담 아니시죠? 금액이 꽤 큰데요. 얼마인지만 알려주세요. 28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청소부 월급은 전혀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어서 제법 모여 있었어요. 지금 당장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미영 계장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청소부가 3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계산한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최은주 씨에게는 익명의 후원자가 계산했다고만 해주세요. 절대로 제가 했다는 걸 알리면 안 됩니다. 이미영 계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서 복도로 나왔는데 마침 최은주 씨가 아들 병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1시간 후쯤 원무과에서 최은주 씨를 부르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병원비가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이미영 계장이 말했을 때 최은주 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계산한 적이 없는데요. 익명의 후원자분이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후원자요? 그게 무슨? 최은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병원비가 다 계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원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그때 최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누가 도와주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최은주 씨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화장실로 가서 잠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늦게 복도 청소를 하는데 간호사 몇 명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300만 원을 한 번에 냈다면서요? 진짜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니까 모으신 게 아닐까요? 그래도 청소부 월급으로 그런 큰 돈을.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진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퇴근 무렵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순재 이사님 계신가요? 로비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제 담당 김대리였어요. 접수처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님이요? 여기는 병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순재 씨 아시나요?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재빨리 김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김대리님, 여기서 뵙네요. 아, 이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김대리가 저에게 존댓말을 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김대리님, 밖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급히 김대리를 병원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사님,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서류는? 아니에요. 그건 내일 처리하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병원으로 직접 오시면 안 됩니다. 김대리가 이유를 묻는 눈빛이었지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냥 청소부로 지내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김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요. 다음날 출근했을 때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간호사장 김지영이 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순재 씨, 어제 누가 찾아왔던데요? 김지영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 네. 개인적인 일로요. 은행 직원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런재 씨라고 했는데. 정말요? 김지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김지영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김지영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순재 씨,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했죠. 김지영이 더 자세히 묻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심이 더 커질 테니까요. 오후에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다른 직원들과 대화도 피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무렵에 최은주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퇴원하는 길이었어요. 아저씨 혹시? 최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네? 혹시 아저씨가 병원비를? 아니에요, 죄송해요. 최은주 씨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누가 도와주신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최은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김지영의 의심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은주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돈이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돈은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김지영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 같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오늘 같은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힘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 이런 이중생활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병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이었는데 아직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죠. 조용한 병원에서 혼자 청소를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복도를 닦으면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요즘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원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원장이 출근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보니 박태수 원장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알아냈어? 아직도 모른다고?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상하잖아. 병원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서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이 병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통화가 끝난 후 박태수 원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태수 원장의 야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오전 9시쯤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 간호사장도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이순재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김지영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요즘 부지런하시네요. 그런데 어제 제가 물어본 건 기억하시죠? 역시 김지영은 저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 직원이 찾아온 건 말이에요.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평범한 청소부인데요.
김지영은 제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의사 김도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5살의 김도연은 이 병원에서 몇 안 되는 환자 중심적인 의사였어요. 이순재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최은주 씨 병원비 일말인데요. 혹시 아저씨가?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는 건가요?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김도연은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아저씨의 마음씨를 보면 말이에요. 김도연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김 선생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환자가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대화를 돌리려고 했지만 김도연은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후에 4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이사회 회의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는데 박태수 원장이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박태수 원장이 주주 명단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순재라는 사람이 누구야? 주소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그때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태수 원장이 제 이름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인데 연락처도 없고. 박태수 원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도연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순재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저씨는 정말 누구세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것 같은데. 김도연의 직감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회 자료를 보고 계시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김도연이 제가 서류를 보는 걸 봤다는 거였거든요. 그냥 청소하면서 우연히 본 거예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체 정체가 뭐예요? 김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둘러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 혹시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연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병원의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김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네? 지금은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김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부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권력이나 지위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김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박태수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김도연에게 진실을 말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가 되기도 했어요. 김도연 같은 사람이 제 편에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태수 원장의 야심, 김지영의 의심, 그리고 김도연과의 대화까지.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테고 그때가 되면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전 김도연 선생님께 제 정체를 밝힌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도연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순재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박태수 원장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있으면서 뭔가 서류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김도연 선생님의 말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서류였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주 관련 자료 같았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도 봤거든요. 역시 박태수 원장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간호사장 김지영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순재 씨, 며칠 전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아저씨 정말 그냥 청소부 맞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지영의 추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은주 씨 병원비는 정말 아저씨가 낸 게 아니에요? 그런 큰돈을 제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김지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복도 청소를 하다가 원장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최대 주주를 찾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잖아.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알아내. 그 이순재라는 사람이 누군지 말이야.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들으니 식은땀이 났어요. 박태수 원장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나오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아, 청소부 아저씨. 박태수 원장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순재입니다. 그 순간 박태수 원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순재. 이순재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저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8입니다. 그럼 혹시 이 병원 설립 당시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청소일만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박태수 원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청소 계속하세요. 박태수 원장이 떠난 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거든요. 저녁 무렵 김도연 선생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순재 씨, 박태수 원장이 아저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느꼈어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와 만나서 뭔가 상의를 했더라고요. 아마 아저씨와 관련된 일일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박태수 원장이 구체적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박태수 원장이 본격적으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을 테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병원 설립 당시 계약서, 주식증서, 각종 투자 관련 문서들까지. 언제든 제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또한 은행 김대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김대리님, 혹시 누가 제 신상 정보를 문의하면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일단은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맞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맞설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숨어서 지켜본 것들, 박태수 원장의 진짜 모습, 병원 직원들의 마음가짐까지 모든 걸 파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김지영 간호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순재 씨, 어젯밤에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아저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야기를요? 네. 아저씨가 정말 그냥 청소부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지영의 말에 긴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간호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청소부라기에는 뭔가 달랐거든요. 김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박태수 원장보다 훨씬 진실한 분 같거든요. 김지영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저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지영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김 간호사장님, 만약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 제가 이 병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김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아저씨가?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최대 주주예요. 김지영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병원의 실제 상황을 보고 싶었어요. 권력이나 지위 없이 말이죠. 김지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좋았어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박태수 원장이 지금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태수 원장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이순재 씨. 박태수 원장이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잠깐 원장실로 와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당당하게 따라갔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박태수 원장이 책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이순재 씨, 이 서류 좀 보세요. 서류를 보니 병원 주주 명단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최대 주주로 적혀 있었죠. 혹시 이 이순재라는 사람 아세요? 박태수 원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글쎄요, 흔한 이름이라서. 나이도 같고 이름도 같은데 정말 모르시겠어요?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모셔왔어요. 위협하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원장님, 제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태수 원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제가 바로 그 최대 주주 이순재라면 말이에요. 그 순간 원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수 원장과 변호사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어요. 농담이시죠?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이순재 1956년생. 맞죠? 박태수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네, 저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원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신분이 일치해요. 박태수 원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박태수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는 어떠신지. 실망스럽더군요. 환자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병원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들까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순재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회장이라고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순재입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할 생각입니다. 박태수 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앞으로 원장님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에 따라서 말이에요. 원장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5년간의 비밀이 밝혀진 거죠. 복도에서 김지영 간호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에요. 박태수 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찰했다면 이제부터는 행동해야 할 때니까요. 김도연 선생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정말 다 밝혀진 거예요? 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병원이 어떻게 바뀔까요?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꿈꿨던 모습이거든요. 오늘 하루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5년간 지켜온 비밀이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박태수 원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반격을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았어요. 박태수 원장이 제 정체를 안으로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문이 3시간에 퍼졌거든요. 청소부로 일하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병원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만 보면 어색해했어요. 간호사 몇 명이 제가 지나가자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이순재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할 거거든요. 사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난 5년간의 생활이 저에게는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박태수 원장이 응급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순재 씨 이사회에 참석해달라고 하네요. 김도연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벌써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네요. 이사회실로 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숨길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아마 다른 주주들이거나 외부 인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순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억지로 웃으며 저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박태수 원장이 상석을 가리켰지만 저는 그냥 한쪽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사실 회장님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병원 운영에 대해서 새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 말인가요? 우선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박태수 원장의 말에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지금까지 저희 운영에 불만이 있으셨나요? 박태수 원장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위계 질서도 너무 경직되어 있고요. 이사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기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물론 노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 말씀이신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병원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본질적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태수 원장이 다른 의사들과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미리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사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갑자기 개입하시려고 하니까 다른 주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어떤 우려 말인가요? 병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이사가 거들어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회장님께서 지분을 저희에게 매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역시 박태수 원장이 꾸민 일이었어요. 저를 몰아내려는 시도였죠. 제안은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병원을 흔들어 놓으면. 흔들어 놓는다고요?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저는 이 병원의 창립자입니다. 제 돈으로 세운 병원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경영을 맡겨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병원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박태수 원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그때 이사회 실문이 열리면서 김도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김도연 선생님이 제 옆으로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순재 씨 직원들이 모두 회장님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박태수 원장의 평소 행동들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원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이 병원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박태수 원장이 다른 이사들과 다시 눈짓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 회장님의 자격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적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5년간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 하시니까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죠. 제가 이 병원의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김도연 선생님과 함께 나왔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실은 항상 이기거든요.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박태수 원장의 진짜 속셈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몰아내고 병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맞설 때가 온 거니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박태수 원장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거죠. 어제 이사회에서 법적 검토를 하자고 했으니 저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의 계약서, 투자증명서, 주식증서까지. 25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이었죠. 아침 일찍 은행에 들러서 김 대리를 만났어요. 이사님, 어제 연락받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고마워요, 김 대리님. 그런데 정말 병원에서 분쟁이 생긴 건가요? 네, 제 정체가 밝혀지면서 복잡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김 대리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박태수 원장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방심은 금물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청소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박태수 원장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던데. 김지영 간호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순재 회장님, 오늘 아침부터 원장이 변호사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요. 역시 박태수 원장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병원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갔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나뉘어 있었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박태수 원장 편에 선 사람들로 말이죠. 김도연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이순재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작스러운 변화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회장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특히 간병사나 청소 직원들은 완전히 회장님 편이에요. 그런가요? 네, 평소 회장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들 봤거든요. 그때 박태수 원장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순재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박태수 원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25년간 경영에 관심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다만 전문가들을 믿고 맡겨둔 것뿐이죠. 하지만 지금 하시려는 일들은 현실성이 없어요. 병원비 지원이니 뭐니 하시는데 그러면 병원이 망해요.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원장님은 병원을 사업으로만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병원도 기업이에요. 수익이 나야 지속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수익도 중요해요. 하지만 환자를 위한 마음이 먼저여야죠. 그런 이상론으로는 병원 운영이 안 돼요.
저는 박태수 원장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장님, 우리 생각이 다르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돌아서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도 각오하세요.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후에 갑자기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왔어요.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가 실제로는 병원 회장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계셨나요?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일하셨나요? 병원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병원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김도연 선생님이 저를 안내해서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는데 제 이야기가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68세의 한 노인이 5년간 병원 청소부로 일하면서 자신이 그 병원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리포터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며 다른 직원들과 차별 없이 지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도연 선생님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태수 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회장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반격이 시작된 거였죠. 어떤 내용인가요? 25년간 병원 경영을 방치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병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했고요. 박태수 원장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어요. 네? 일부 직원들이 박태수 원장 편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에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더 많은 직원들이 회장님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은 여전히 몰려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다른 편에 서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간호사장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박태수 원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또요? 네, 오늘 오후 2시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새로운 이사들을 영입했다고 해요. 박태수 원장이 본격적으로 저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야죠.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어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순재입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환자를 위한 마음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신분을 숨긴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간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저희 병원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약속드려요.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임시이사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박태수 원장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순재 씨께서 갑작스럽게 경영에 개입하시면서 병원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25년간 경영을 방치하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방치한 게 아니라 신뢰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신뢰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박태수 원장이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환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며 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박태수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병원 설립 당시의 계약서입니다. 제가 투자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환자를 위한 인도주의적 병원 설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꿈꾸던 병원의 모습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김도연 선생님과 함께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김지영 간호사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직원들을 대표해서 이순재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지난 5년간 회장님의 행동을 직접 봤거든요.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몰래 도와주셨어요. 저희 같은 말단 직원들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반면 박태수 원장은 항상 이익만 생각했어요. 이사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태수 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이사회예요. 직원들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회가 아니라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새로운 이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순재 회장님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네요. 박태수 원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병원 운영은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투표가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순재 회장님을 병원 경영 복귀를 지지합니다. 박태수 원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병원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감격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극적인 하루였어요. 5년간의 숨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원장의 마지막 표정을 보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테니까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제 편에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병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박태수 원장과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날이었거든요. 어제 이사회에서 승리했지만 박태수 원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도연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태수 원장이 새벽부터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또 뭔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역시 박태수 원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모양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IMF 당시의 일들을 들춰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점심 무렵 상황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이순재 회장님, IMF 당시 사업 실패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박태수 원장이 제 과거를 들춰낸 거였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IMF 때 사업에 실패했고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렸어요. 기자들이 더욱 몰려들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병원을 경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김지영 간호사장이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기자님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김지영이 저를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이순재 회장님이 과거에 실패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로 25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지난 5년간 저희와 함께 일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세요. 진짜 사람다운 분이에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도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느냐죠. 간병사 한 분이 나서서 말했어요. 회장님은 제 아들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그런 분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기자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태수 원장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과거의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준 사람이 병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패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죄송한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말이에요. 박태수 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렇다면 원장님은 지난 5년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반격을 시작했어요. 환자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고 직원들은 차별 대우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셨잖아요. 이것이 원장님이 말하는 현실적인 경영인가요? 박태수 원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김도연 선생님이 거들어 말했어요. 저는 두 분을 모두 지켜봤어요. 누가 진짜 환자를 위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환자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최은주 씨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최은주 씨가 기자들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최은주라고 해요. 아들이 여기서 수술받았던 엄마예요. 이순재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분이에요. 기자들이 주목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이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말이에요. 최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나쁜 사람일 리가 있나요? 과거에 뭔 일이 있었든 지금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도움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박태수 원장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박태수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일은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과거의 실패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2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기자들이 숙연해진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지난 5년간 청소부로 일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병원이 정말로 환자를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태수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경영 경험이 부족하신데 그렇다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우리가 대립할 이유가 없어요. 함께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태수 원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원장님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향을 바꾸고 싶을 뿐이에요. 환자 중심의 병원, 직원들이 존중받는 병원,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요. 박태수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김도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박태수 원장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죠.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이 병원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환자가 가장 중요한 병원이 될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고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박태수 원장님과 함께 협력해서 말이에요. 박태수 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네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날 오후 병원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직원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병원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5년간의 숨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박태수 원장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태수 원장과의 갈등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밝은 표정이 돌아왔고 환자들도 더욱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지영 간호사장이 저에게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지난주부터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요?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고맙다는 분들도 많고요. 지난주에 제가 발표한 정책들이 벌써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모든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했거든요. 김 간호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진짜 환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지영의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까칠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가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예전에는 계급에 따라 따로 앉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청소 담당 직원이 자리를 권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기꺼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신기해요. 청소부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당연하죠.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때 박태수 원장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자리 있어요. 김도연 선생님이 박태수 원장을 불렀어요. 박태수 원장도 예전과 달리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어제 환자 보호자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박태수 원장이 저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최은주 씨가 보낸 거였어요. 이순재 회장님께.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박태수 원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숫자만 봤는데 이제는 환자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 박태수 원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오후에 병동을 돌아보는데 환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한 어린 환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민수야, 많이 나아졌네. 네,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대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이의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민수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김도연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환자 중심 운영과 직원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해요. 김도연 선생님의 말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의 변화가 다른 곳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어요. 네? 의료계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저희 병원의 변화가 단순히 우리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다른 병원들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갑자기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나가보니 한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김도연 선생님이 지시했어요. 저도 함께 따라가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아들인 것 같은 중년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이 안심시켜 줬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비용 문제는 나중에 상의해요.
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을 볼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치료가 끝난 후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젊은이 고마워요. 제 손을 잡아줘서.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본 김지영 간호사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진짜 병원다운 병원이 된 것 같아요. 밤늦게 퇴근하면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작은 일들이지만 모두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5년간의 숨은 노력, 박태수 원장과의 갈등,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어요. 김지영 간호사장의 따뜻해진 미소, 박태수 원장의 진심 어린 변화, 직원들의 밝아진 표정까지.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 새로운 환자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창문 밖 병원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었구나.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이나 지위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개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동안의 변화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각 부서를 둘러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지영 간호사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98.5점이에요. 이전보다 30점이나 올랐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리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특히 업무 환경과 상호 존중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올랐고요. 김지영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직원들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가니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경직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회장님, 어제 퇴원한 김할머니가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한 간병사가 말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나 보네요. 네, 마지막에 눈물 흘리시면서 가셨어요. 이런 병원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후에 박태수 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병원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우수 병원으로 말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해요. 박태수 원장의 목소리에도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원장님도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한 거죠. 그때 갑자기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나가보니 TV 카메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도연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KBS에서 우리 병원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요. 오늘 촬영하러 온 거예요. 정말요? PD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순재 회장님이시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큐를 제작하게 됐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직원들과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회장님, 5년간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PD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환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청소부로 일하신 건가요? 청소부는 병원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직원들도 인터뷰를 했어요. 김지영 간호사장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절대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셨거든요. 김도연 선생님도 증언했어요. 의사로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환자를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의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심지어 박태수 원장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회장님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제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라고 오해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의료인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환자들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최은주 씨가 아들과 함께 나왔어요. 이 병원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돈 때문에 포기할 뻔했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린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플 때 계속 옆에서 위로해 주셨어요. 촬영이 끝난 후 PD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다큐가 방송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저녁 무렵 모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과 함께 소감을 나눴어요. 정말 뿌듯해요. 우리 병원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환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 노력해 나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직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얼굴, 환자들의 감사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병원의 모습이었어요. 5년 전 청소부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병원, 더 따뜻한 병원을 만들어 나가야 하니까요. 잠들기 전에 창문 밖을 보니 병원 건물이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환자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이었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제 마음이 뭉클해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제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최은주 씨가 아들 민수와 함께 달려왔어요. 어머, 최은주 씨. 민수야, 안녕? 할아버지, 저 완전히 나았어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최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하나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희 아버지도 덕분에 건강해지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분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드신 이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뭔가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김지영 간호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 그 광경을 보니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건 김 간호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지영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죠. 오후에 병동을 돌아보는데 한 병실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8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병원이에요. 여기 할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병원 건물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서연이가 화가가 될 수 있겠어.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이지만 전혀 무섭거나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인사하셨어요. 그림 참 잘 그렸네요.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 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서연아, 이분이 이 병원 회장님이야. 와, 정말요? 그럼 이 병원이 아저씨 거예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진짜 주인은 너희 같은 환자들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병원은 너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라고 만든 곳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야.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서연아,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서 집에 가실 수 있게 계속 응원해드려. 네, 할아버지 얼른 나오세요. 그 병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모든 노력이 의미 있다고 느꼈거든요. 저녁 무렵 김도연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지난달에 비해서 환자 재방문율이 20%나 늘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새로운 환자 유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의료진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김도연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한 이런 변화를 다른 병원들과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열어서 말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환자 중심 의료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가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 동료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었죠. 수고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은 일하는 게 즐거워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희를 잘 안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5년 전에 느꼈던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병원이 깨끗해야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해요, 회장님. 그런 말씀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정체를 밝히고 갈등을 해결하고 병원을 환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마음을 갖게 된 것 말이에요. 오늘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 따뜻한 병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환자들,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공통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진심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런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청소부 신분을 벗고 진짜 정체를 드러낸 지 말이에요.
오늘은 그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에 깜짝 파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몰래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김지영 간호사장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 개역 1주년 기념이에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박태수 원장도 다가왔어요. 회장님, 1년 전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회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원장님도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진짜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로비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은주 씨가 민수와 함께 나타났어요. 어머, 최은주 씨. 민수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민수야, 많이 컸네. 키도 훨씬 커진 것 같은데. 네, 저 이제 학교에서 제일 건강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최은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1년 전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에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차례로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어요. 이 병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던 김할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김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김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목걸이를 꺼내셨어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회장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목걸이였어요. 너무 소중한 선물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셨습니다. 이순재 회장님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장관님. 어떻게 이곳에?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와보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더군요. 장관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병원이야말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과찬입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장관님이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진짜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김도연 선생님이 건배사를 했어요. 1년 전 우리는 모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꿈 말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순재 회장님이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든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오후에는 병원 투어가 있었어요. 다른 병원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견학을 왔거든요. 이곳이 환자 상담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특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지영 간호사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직원 휴게실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견학을 온 다른 병원 원장이 물어봤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수익성에는 문제 없나요? 박태수 원장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오히려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결국 수익도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직률도 크게 떨어졌어요. 견학단들이 감탄하며 메모를 했어요. 저녁 무렵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서 병원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5층 옥상에 올라가서 병원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청소부로 숨어 지내던 시절, 박태수 원장과의 갈등, 진실이 밝혀지던 순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들까지. 그때 김도연 선생님이 올라왔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회장님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김도연 선생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변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그대로여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회장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분명히 새로운 환자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1년 전 제가 청소부 신분을 벗어던지면서 꿈꿨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 진정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병원을 뒤돌아봤어요. 환한 불빛으로 빛나는 건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순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보여준 그의 겸손함과 헌신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이순재가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IMF라는 시련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병원 설립에 투자했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자신이 꿈꿨던 이상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박태수 원장과 대립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 나갔죠. 이는 진정한 용서와 포용의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순재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변화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순재의 이야기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